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예전 했던 리니어 시스템스 오브 이케이션,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리니어 알지브라 책 챕터 6.5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걸 배웠었냐면 ax 이꼴 b라는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n by m이라는 식이 n개고 미지수가 n개인 문제를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스 오브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이게 어, a가 어떤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x가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SVD는 우리가 어, 어떤 정방 행렬뿐만 아니라 n by n이라는 직사각형 행렬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n by m 같은 직사각형 행렬에서 이런 문제를 푸는데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SVD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리그레션을 위해서 또는 리스트 스퀘어를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우에 언더디터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더디터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식이 미지수보다 적은 경우 또는 유의미한 식이 미지수보다 적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식이 미지수보다 적으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A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식이 여기 있는 게 이제 미지수고 이쪽 위아래가 식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항상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오버 디터민 시스템이 있는데, 오버 디터민 시스템은 식이 미지수보다 많은 경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있으면 그거보다 식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식이 많아서 구속 조건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앞에서 보는 이 ax 이꼴 b라는 이 문제에서 해가 없는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라는 걸 풀 수가 있는데, 리스트 스퀘어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ax 이꼴 b라는 문제가 해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x라는 게 a랑 곱해져서 b를 만들 때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a 곱하기 x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는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의 선형 조합이 돼야 되고, 그 선형 조합이 만약에 b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해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만약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최대한 b에 가까운 어떤 a 곱하기 x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x를 찾는데, 이 x가 최대한 a 곱하기 x를 b에 가깝게
최대한 b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하면은 ax를 b라는 거를 어프로스메이션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제 b라는 거에다가 ax를 뺐을 때 그거의 크기가 최소화되도록 이걸 이제 L2 놈을 정했을 때 이거를 최소화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L2 놈이 최소가 되면은 B라는 벡터랑 이제 A라는 벡터 AX 곱하기 해서 컬럼 조합으로 만든 이 벡터가 가장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개 사이에 이 벡터, 이 B라는 벡터랑 AX에서 컬럼 벡터로 조합한 새로운 벡터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데 왜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냐면 이 놈2가 결국 이 차이의 모든 벡터의 제곱의 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최소, 스퀘어의 최소를 만든다라고 해서 리스트 스퀘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벡터라고 하면 이 벡터의 놈은 이 벡터의 제곱의 이 원소들의 제곱의 총 합의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곱 텀을 최소화한다 라는 말로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우리가 프로젝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B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 이 B라는 벡터가 그냥 A라는 우리가 이게 A1부터 해서 A 뭐 M까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매트릭스가 이제 구성될 수 있을 텐데 이 중에 변수가 하나라서 지금 식이 여러 개인데 변수가 그냥 하나만 있다고 해볼게요. A라는 거 하나만 있어서 그럼 여기에 곱해지는 이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건 X 하나만 있겠죠. 그래서 이 스칼라 값 X를 정하는 언제 여기에 각각 값들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연결돼 있고 여기 x를 곱했을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ax 이꼴 b에서 a가 굉장히 단순한 경우죠. 자, 이 경우에 가장 최적의 x를 찾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만약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 이 a라는 벡터에 어떤 상수를 곱하는 거죠. 이게 지금은 제가 2차원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가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다차원 공간상에 있는 어떤 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공간상에 있는 두 개의 벡터의 거리가 지금 여기에 빨간 색깔로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이 벡터가 x만큼의 스칼라 값을 a라는 벡터에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거 자체랑 b라는 빼주면 이 놈을 구하면 요건 걔가 요 거리 또는 이 거리 이런 식으로 x라는 이 개수가 요렇게 만약 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a를 붙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요 두 개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이 거리를 이야기하는 이 놈의 값이 최소가 되는 것은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벡터가 되는 거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b를 a로 프로젝션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거리를 우리가 b 빼기 xa 그러니까 이게 xa라는 벡터고 b라는 벡터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디스턴스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를 최소화하는, 이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것은 B를 A로 프로젝션 한 거다. 그래서 B를 A로 프로젝션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션 A를 A에다가 A라는 벡터에다가 B를 프로젝션 한 거다 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 했다고 하고, 그게 결국 수순의 발을 내린 게 되겠죠. 그러면은 프로젝션 오브 A onto B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걸 했었는데, 얘는 A 대적 A 분의 A 대적 B를 이제 개수로 갖는 A 벡터, 그러니까 X를 이렇게 찾는다고 했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A의 놈의 제곱 A 내적 B 이렇게 되겠죠. 또는 만약에 A라는 벡터가 만약에 A의 놈이 1이라면, 크기가 1인 유닛 벡터라면, 그때는 이제 프로젝션이 A 그냥 내적 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유닛 벡터로의 프로젝션은 그냥 그 방향으로의 B의 성분을 구하는 게 이거고, 그 B의 성분을 A에다 곱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1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A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A가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개를 선형 조합해서, 여기는 X 하나만 곱했지만 이제 이거를 하나만 곱하는 게 아니고 X가 여러 개 개수가 있고 이 A라는 게 여러 개 있어서 그걸 선형 조합해서 B를 만드는 문제가 지금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AX 이퀄 B에 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운 B를 근사하는 프로젝션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서, 이거를 2차원이 아니고 조금만 차원 확장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평면상에 AX라는 것을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다 X를 곱한 건 A의 컬럼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진 어떤 모든 벡터들의 가능한 걸 이야기했을 때, 결국 AX라는 거는 이 A의 컬럼 스페이스 위에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어떤 벡터 하나로 표현을 해보죠. 그리고 이 어떤 평면 위에 있지 않은 B가 있어서, 이거는 AX로 B를 조합해서 만들 수가 없겠죠. 그거를 만들었을 때 B를 가장 잘 근사하는 B 해시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 B 해시라는 벡터는 AX라는 어떤 이 컬럼 스페이스로의 B라는 벡터의 투영이다 라고 생각해서 요 수선의 발을 내린 요 AX를 찾는다는 거죠. 그게 결국 AX랑 B랑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결국 이거 두 개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그런 X를 찾는, 이 X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X가 바뀌면 A의 컬럼 벡터에 곱할 수 있는 개수가 바뀌니까 여기에 컬럼 스페이스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벡터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X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벡터, 여기서 수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 벡터는 B에다가 AX를 뺀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 위로 가는 벡터잖아요. 그래서 B에서 AX를 뺀 요거랑 지금 이 AX랑 수직이라는, 지금 AX도 그렇지만 이 A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다 AJ라는, 우리가 A라는 벡터가 만약에 A1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A m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벡터들을 선형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벡터들이잖아요. 이 평면 위에 있는 것들이. 근데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다 이 빨간 색깔 이 벡터와 수직하다 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AJ 여기 어떤 컬럼 벡터 하나를 뽑았을 때 그거랑 B-AX가 서로 수직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적하면 0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컬럼 벡터들이 다 이렇게 내적했을 때 0이니까 우리가 A 트랜스포즈를 생각하면은 얘는 이렇게 가로로 A1부터 A2 해서 AM까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A 트랜스포즈에 B-AX를 곱하면 얘가 결국은 우리 요거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 이 매트릭스의 첫 번째 성분,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또는 이렇게 곱하니까 결국은 지금 A 트랜스포즈에 B-AX를 곱한 것은 이게 모두 첫 번째가 0, 왜냐면 이거는 A1하고 이거랑 곱한 거니까, 이거 수직이니까 0이고 0, 0, 0 해서 얘가 m개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0 벡터, m개가 있는 0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0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요거를 우리가 전개를 해서 이거 두 개는 매트릭스 곱이고, 이 매트릭스 곱을 했을 때 A 트랜스포즈 B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AX는 0이다.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A 트랜스포즈 AX 이퀄 A 트랜스포즈 B다. 그래서 이 앞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잖아요.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역행렬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x를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 곱하기 A 트랜스포즈 B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A라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긴 매트릭스, 변수보다 식이 많은 오버 디터민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매트릭스고, n by n 매트릭스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면 일단 직사각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A 트랜스포즈 A를 만들어서 정방 행렬로 만들고 스퀘어 매트릭스 만들고 거기 역행렬을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x를 구할 수가 있고, x는 이 ax 이꼴 b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 b에 가깝게 만드는 이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지금 요 벡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선의 x라는 거고, 두 개 사이의 거리, 이 벡터와 b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그런 x라는 개수의 조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x가 어떤 거를 최소화하냐면 a x-p 이거를 거리를 최소화하는, 이게 거리란 얘기고 이 거리를 최소화하는 x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거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이 A 트랜스포즈 A 역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수도 인버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이게 수도 인버스 A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히 레프트 수도 인버스, 수도라는 말은 가상의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A라는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상의 어떤 역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A 트랜스포즈 A 역행렬 A 트랜스포즈. 그래서 왜 이게 수도 인버스냐면 원래 식이 뭐였어요? A x ax 이꼴 b였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a 플러스를 곱해서 얘가 이제 지워지는. 그래서 지금 왼쪽에 곱했더니 지워지니까 얘를 레프트 수도 인버스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식이 x 이꼴 a 플러스 b를 통해서 x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도 인버스가 된다라는 걸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수도 인버스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이 수도 인버스는 존재를 언제 하냐면, 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2를 뒤집어 가지고 왼쪽처럼 이렇게 거울로 뒤집은 형태로 쓰는 걸 우리가 exist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수도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수학 기호예요. 그래서 언제 존재하냐면 만약에 A의 컬럼 벡터들이 서로 선형 독립이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존재하고요. 만약에 이 수도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A의 컬럼 벡터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게 되면 A의 수도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건데,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는 ax 이꼴 b라는 이 문제, 또는 우리가 수도 인버스를 풀었을 때는 a 트랜스포즈 a x 이꼴 a b 라는 거에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A의 컬럼 벡터들이 만약에 선형 독립이 아니면, 선형 종속이면은 이 A 벡터에다가 어떤 x를 곱한다는 게 결국은 A1에다가 x1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칼라고 이건 벡터죠. 그 다음에 A2라는 컬럼 벡터에다 x2 곱해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an까지 있을 때. 그러면 이 선형 조합할 수 있을 때 얘네들이 서로 선형 조합이 선형 독립이 아니란 얘기는 요렇게 요렇게 세 개를 섞어가지고 0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A1, A2를 조합해서 X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결국은 이 A1, A2, AM까지 했을 때 요 조합이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해가 요 X라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A의 인버스가 존재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A의 수도 인버스가 존재하면은 얘를 넘기면 바로 X가 디터미넌트하게 하나가 결정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수도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A의 컬럼 벡터들이 서로 선형 독립일 때만, 즉 선형 종속이 아닌 경우에만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X가 존재한다. 그래서 A의 수도 인버스가 그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SVD를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지금 A라는 매트릭스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때 A의 우리 싱귤러 벡터들, 싱귤러 밸류들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0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 시그마가 모두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0보다 큰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시그마의 역행렬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시그마 이코노미 SVD를 생각했을 때, 근데 만약에 이 시그마가 0이 포함되면 여기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A를 뭐 A의 근사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코노미 SVD를 표현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그마 곱하기 V 트랜스포즈 U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에 우리가 역행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수도 인버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레프트 수도 인버스가 V 시그마의 역행렬 U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놓게 되면요, A 레프트 인버스가 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A 역행렬을 왼쪽에 곱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U 틸다 시그마 역행렬, 지금 V 틸다 먼저였죠? V 틸다가 아니고 지금 V 햇 이코노미 SVD 형태로 쓴 V 햇 시그마 햇 역행렬 U 햇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이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니까, 자, U 햇은 U 햇 트랜스포즈랑 서로 오소곤의 매트릭스니까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고, 시그마의 역행렬과 시그마는 당연히 아이덴티티가 될 거고, V랑 V 트랜스포즈 곱해서 이제 결국은 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m by m이었으면 얘가 m by m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여기에 시그마라는 게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가 시그마 1, 시그마 2 해서 시그마 m까지 있을 때, 이거 역행렬은 시그마 1분의 1, 시그마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0이면은 무한대가 돼서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A라는 매트릭스를 UR, 우리가 R 랭칼 어프로키메이션이라는 걸 생각해서 이 (0이) 아닌 시그마를 가진 것까지만 모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i가 0보다 큰 것만 되도록 이렇게 A가 이제 아니고 A의 어프로키메이션이겠죠. A의 어프로키메이션을 만들면, 그러면 그때 이제 요 A의 인버스가 VR의 시그마 틸다의 역행렬, 그 다음에 UR의 트랜스포즈, 요렇게 시그마가 이제 0이 아니니까,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게 모두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일종의 레프트 수도 인버스를 우리가 모사한 걸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 수도 인버스 곱하기 A를 할 건데, 결국 만약에 이거를 A 틸다의 역행렬하고 A 틸다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 by R의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랭칼 어프로키메이션을 통해서 만든 일종의 수도 인버스라고, 레프트 수도 인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했던 요 예제, 이 1차원인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ax equal b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를 그냥 A라는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로 쪼개면은 일단 U를 이렇게 A를 똑같은 걸로 놓고요. 똑같은 걸 놓고 놓은 대신에 여기다가 A의 크기로 나눈 것을 얘를 이제 U라고 하고, 원래 이렇게 위아래로 긴 매트릭스잖아요. U가 A가 위아래로 기니까 거기에 시그마, 이게 지금 1/1이니까 이게 n/1이니까 시그마는 1/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하나 값인데 얘가 A의 크기, 그 다음에 V는 이제 얘도 1/1이니까 1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U, 그 다음에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아주 단순한 그냥 A라는 벡터를 이렇게 U 시그마 V로 쪼갠다고 했을 때, 이거의 인버스를 계산을 해보면, 수도 인버스를 계산을 해보면 A 플러스는 V 시그마 역행렬 그 다음에 U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래서 V는 그냥 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역행렬은 이거의 인버스겠죠. 그래서 이거 인버스를 그냥 역행렬을 계산한다는 거는 A의 역수를 취하면 되고, 곱하기 요 U의 트랜스포즈, 그냥 이 컬럼 벡터가 로 벡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A의 크기로 나눈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A의 크기의 제곱분의 1 여기다가 A,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A 곱하기 X 이꼴 B라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여기다가 레프트 수도 인버스를 곱하면 X가 뭐가 된다? 이제 A 플러스를 여기다 곱해서 넘기니까 A의 제곱분의 A 트랜스포즈, 얘가 지금 트랜스포즈 한 거죠. 컬럼 벡터였으니까 곱하기 B, 그게 결국 뭐가 된다? A의 제곱분의 A 대적 B가 된다. 얘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B에 대한 A로의 프로젝션과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예제를 한번 간단한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